어쩌면 우리 모두 경험해본 일 아닐까요? 어린 시절 매일 마주치고 장난치고 때론 싸우면서도 나눴던 그 형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다른 세계의 인물처럼 느껴지는 현상 말이에요.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서 예전 같은 편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화는 어색하기만 하며 예의 바른 인사만 오가는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게 정말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게 더 씁쓸한데요. 왜 이렇게 될까요? 혈연만으로는 평생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이 되면서 형제 자매와 멀어지게 만드는 7가지 핵심 요소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 지금의 거리감이 왜 생겼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는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자주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라면 동일한 경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부모를 두고 자랐다 하더라도 각자가 기억하는 어린 날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아이에게는 따뜻함과 웃음이 가득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아이에게는 그 같은 공간이 억압적이거나 외로운 장소로 기억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누군가의 기억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 민감성의 정도, 출생 순서, 어른들의 반응까지 모든 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말 한마디도 어떤 아이는 격려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아이는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기억들이 성인이 된 후 마주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형이 그런 일은 원래 없었지? 넌 너무 예민해 같은 말을 던지면 그저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전체를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이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깊은 침묵으로 변해가고 결국 둘 다 자신들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죠. 과거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기억이 모두 소중한 조각이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이 벽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쟁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과 칭찬을 놓고 벌어졌던 눈에 띄는 경합은 어른이 되면서 더욱 미묘하고 은밀하게 변모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을 사는가? 누가 가족에게 더 헌신하는가 따위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점수판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비교가 항상 말 위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은 항상 더 잘 나갔으니까 언니는 가족을 더 챙긴다고들 해 라는 생각들이 마음 밑바닥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 잡힌 비교들은 깊은 미움 같은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 받았어야 할 조건 없는 사랑이 마치 경쟁에서 쟁취해야 하는 상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의 성취가 다른 이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관계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서로를 응원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니까요. 이 무의식의 점수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적 성숙이 필요하고 타인의 발전이 내 가치를 깎아먹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형제 자매가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건 아니죠.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유사한 일상을 영위했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 선택한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는 결혼과 육아,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전통적 궤도를 택하고 누구는 독립과 모험, 혹은 누구나 가는 길을 벗어난 삶을 선택하곤 하죠. 처음엔 이런 차이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안정을 택한 쪽은 다른 형제 자매를 책임감 없고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으로 봐버리고 자유를 추구한 쪽은 상대방을 관습에 사로잡힌 답답한 인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 말해지지 않는 이 평가들은 감정의 거리를 점점 넓혀놓게 되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내 옆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유지하길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비록 배신이 아니지만 마치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삶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정반대라 하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이 수용이 없으면 거리감만 계속 늘어나고 결국 서로가 인정과 존경을 주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요인은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불균형한 대우의 상처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공평하려 애써도 형제 자매들은 마음 깊은 곳에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큰 짐을 져왔는지에 대한 목록을 간직하고 있어요. 흔히 칭찬받던 아이는 형제가 얼마나 깊은 소외감 속에서 성장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더 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은 어린 형제 돌보기, 집안일 돕기, 나중에 부모 봉양하기 같은 무거운 책임을 늘 떠맡아 온 형제의 원망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작은 불균형들이 특히 10여 년 이상 반복될 경우 엄청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신이 항상 더 주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형제 자매는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면에 쌓인 불만을 품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불만은 침묵으로 변해갑니다. 말은 여전히 나누지만 정성이 빠져나가고 정중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반드시 돈이나 상속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예요. 이 공정성이 결여되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심각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보호 수단으로서의 거리감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길지, 어떤 인간관계는 멀리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자매와 거리를 두는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을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해소되지 않은 싸움들, 끊이지 않는 비난과 평가로 인해 형제와의 만남이 고통을 더 많이 안겨다 주고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립성은 자주 오해를 받아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일 수 있거든요. 때로 특정한 대화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또 다시 헤집어 놓을 수 있고 가까움이 때로는 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리감이 항상 사랑의 부재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론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죠.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기로 한 선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형제 자매들은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길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여섯 번째 요인은 기대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 자매와는 평생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나눌 거라고 마음속으로 약속받은 것처럼 느껴왔어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옆에 있어줄 거라고 믿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리 단순하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몫의 어려움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형제 자매가 내 생일날 전화를 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거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지원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고통이 단순한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 품었던 환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생기는 고통인 거죠. 우리는 완벽한 형제 자매라는 이상적인 상이 무너지면서 슬픔을 느낍니다. 그들이 결함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품었던 환상이 깨지는 것처럼요. 세월이 지나면서 충족되지 못한 이 기대들은 말하지 않은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상대가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연락을 줄여버리지만 사실 양쪽 모두 상처받고 오해받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무거운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을 덜 주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 자매도 완벽한 조력자가 아니라 각자의 감정적 한계와 개인적인 싸움을 가진 인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요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가장 흔하면서도 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과 책임, 가족, 생계, 건강 문제들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다음에 연락해야겠다 또는 언젠가 찾아가야지 같은 생각을 자꾸 미루다 보니 내일이 다음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비극은 사랑이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무관심이라는 습관과 침묵 속에 묻혀버린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게 싸움 때문이 아니라 부재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보통 위기 속에서 상실을 맞닥뜨릴 때 혹은 깊은 자기 성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멈춰서 생각합니다. 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지 정말 오래되었구나. 이 소중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얼마나 오래 확인하지 못했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오곤 해요. 시간은 이런 점에서 정말 냉정합니다. 우리가 방치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영원히 주지 않으니까요.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한때 모든 것을 공유했던 형제자매는 결국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이름일 뿐이 되어버립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중 가장 복잡하고 깊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혈액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는 평생 그 유대를 지켜낼 수 없어요. 형제자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완벽하지 않지만 인생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이유들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깊은 요인들을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나름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